네, 스파트 역전주 시간입니다. 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구간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들이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 구간에서 참 시장의 부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두 분과 함께하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의 최준욱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는 1.2%의 하락을, 코스닥은 2%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코스피에서 700여 개, 코스닥에서는 약 1,300여 개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파란불이 정말 이 지도 안에서 자욱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 지금 하락이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환율부터 볼까요? 오늘도 환율의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고요. 현 구간에서 1,354원 선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의견 어떠세요? 오늘의 환율 급등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동 전쟁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네. 안전자산 쪽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 나오면서 달러도 좀 강세 흐름들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보면 달러뿐만 아니라 금 같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선호 심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요 리스크라고 했던 앞서 얘기했던 뭐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가 네. 조금 들 때까지는 좀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유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특징주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국제유가 고공행진 앞으로 향방 어떨 것으로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확전이 된다면 뭐 150달러 이야기까지 다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전망해야 돼요?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 되게 되면은 네. 유가는 당연히 뭐 고공사상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이게 사실상 앞전에 코로나 때랑은 조금 다른 이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쪽의 전쟁밭 현상들 때문에 지금 유가가 계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테마주들도 그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인 지금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이 유가 같은 부분은 이제 중동 쪽에 좀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전쟁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유가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한 100달러 내에서 90달러 유지까지는 좀 꾸준히 해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란이 개입을 하면서 미국까지 만약에 좀 개입을 하면서 좀 확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유가가 앞서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달러까지도 일단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부분까지 지금 이란이 뭐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이슈가 뭐 정확한 이슈도 아닌 부분들이고 언제 어떻게 또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유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유가를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외국인의 매도세,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너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빠져나갈 일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의 이 매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전략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1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미국 간의 금리 차도 있고 선물의 매도세가 누적으로 봤을 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 사실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고 특히 거기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도 네.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흐름이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흐름들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 들어올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했을 때 조금 약세국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과 좀 연동돼서 우리가 좀 기다려볼 필요 있겠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 수도 참 많고요. 업종별로도 매크로적 부담감을 다시 한번 안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감만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 안에서 좀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예상하시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정유주, 방산주 그리고 그 밖에도 어떤 종목들이 튀고 있는지
되는지 저희가 좀 궁금해하실 만한 5종목을 선별해봤거든요.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종목들이 튀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들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GS입니다. 28 전쟁에 대한 확전 가능성으로 시장은 위축됐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대형 정유주도 그렇지만 중소형단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사실은 시장 안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GS도 최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6일 동안 흐름을 봤더니 6일 전에 3,000원 초반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5,2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정유주의 상승, GSE까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곡물주도 안 볼 수 없겠죠. 미래생명자원을 준비해봤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와 곡물 저장 시설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재료가 사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반영되면서 곡물주를 움직이는 재료가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것 아닌가, 시장의 부진 속에 테마주라도 해서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곡물주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니드인데요. 염화칼륨을 원료로 가성칼륨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유니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28 전쟁으로 가스와 비료값 상승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친환경 시장이 개화하면서 가성칼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 강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인데요.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5G, 6G가 앞으로 현실화될 거고요. 이미도 그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킹 방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암호 기술 역시 부각됩니다. 에이스테크가 국내에서 이 양자암호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 기업으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한 내용 속에 주가 22% 넘게 급등했고요. 현재는 윗골이 살짝 달았지만 여전히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호실적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었죠. 이 기업도 실적이 키워드입니다. 바로 클리오인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세웠고요. 목표 주가도 17%나 높게 잡았습니다. 오늘 장중 8%까지 급등했고요. 윗골이 단 현재 구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5개 종목을 봤는데 기댈 곳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테마주의 활기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라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정유주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GSE 준비해봤는데요. 팻말로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궁금해요. 정유주에 대한 오해 의견인 건지 아니면 정유주 안에서도 이 GS의 매력이 있는 건지 먼저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뭐 정유주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섹터는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다만 좀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테마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끊어 가셔야 한다는 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테마를 해야 한다. 그건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볼 요인이다. 실제로 테마를 좀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GSE도 그렇고 흥구석유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나는 좀 손가락 매매가 느리고 좀 모멘텀을 안고 가는 종목이 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종목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섹터,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뭐 GSE를 포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다양하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란의 참전 여부도 나오고 있고 헤즈볼라도 좀 참전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이슈의 연속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더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GSE 오늘 좀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긴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높게 형성이 돼 있기보단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일에 좀 이란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뭐 방산이라던가 정유의 테마는 유효한 재료가 맞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주의할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짧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오해 의견이었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최진욱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사실 잘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수급 따라가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드는데 그럼에도 일단 오해 의견이셨거든요. 네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11월 FOMC 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벤트가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실적주들 보게 되면 생각보다 뭐 급등락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뭐 정유라든지 사료, 곡물 쪽으로 좀 많이 수급적인 면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서서 이제 김시현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인 것은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의 밸류를 보고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X를 들겠지만 현재 지금 시장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테마가 살아있고 앞으로 좀 더 상승력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로 볼 때는 O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적정 주가는 한 3,800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3,800원 정도가 적정 밸류 위치 구간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5,1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5,100원대까지 상승해준다는 부분들은 밸류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고평가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좀 테마가 더 강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지금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3만 주 가까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부분에서 5,000원대를 만약에 이탈 안 하고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박스권의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박스 상단을 지금 돌파해주는 라인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 다만 좀 한 차례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는 부분에서는 그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뭐 일맥상통하게 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종목 GSE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보죠. 미래생명자원을 준비해봤습니다. 곡물주 안에서도 이 종목의 강세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뭐 한일사료, 고려산업 등도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로 알아볼까요?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다시 한번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될까요? 테마주 잘만 활용하면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결국 앞서 이야기하신 내용이거든요. 이 종목도 그런 관점이에요. 네, 비슷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번 중동 전쟁에서 곡물 섹터가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타격을 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동안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다면 기존 전쟁 관련주였던 곡물 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곡물 쪽이 가장 먼저 빠르게 시세가 분출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원유라든지 뭐 GSE 같은 천연가스 섹터 대비했을 때 곡물 섹터의 연속성은 조금 부족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다른 종목군, 다른 섹터가 크게 움직였을 때 미래생명자원 쪽에 한번 수급이 돌 가능성이 높다.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약간 후순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테마 관점에서 일단 들어가는 건 괜찮긴 한데 후순위에 있는 테마다. 뭐 이렇게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오해 의견이었지만 테마주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 종목은 후순위에 있다라는 점에서도 저희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진욱 팀장님 전략도 들어볼게요.
역시나 오해 의견이었는데 네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사실 저도 지금 이건 테마로 보는 거는 맞는 건데 네.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몇 개는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공습을 하면서 그때부터 곡물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곡물주나 뭐 사료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테마가 붙어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곡물 창고에 대한 일부분의 손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슈로 알렸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구체적인 피해 현황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좀 곡물 창고에 대한 뭐 이슈, 피해가 조금 더 막심했다, 뭐 극심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조금 더 급등력을 이뤄낼 수 있는 테마는 분명히 형성이 될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네. 지금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인데 지금은 뭐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 시장이 좀 투자를 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시장이 좀 굉장히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주들도 생각보다 선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미래생명자원은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테마성으로 볼 때 지금 주봉상에서 21선, 41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뭐 눌림목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거나 좀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볼 때는 적합하지만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비추천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상승 가능성 다시 한번 열어둘 수 있다라는 최진우 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결국 두 분 다,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확인한 두 종목 모두 테마성의 느낌이 강하다라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궁금한 걸 어쩌겠습니까? 오늘 이 두 종목 테마주에 대한 의견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사실은 시장 안에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오르지 않았나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해지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죠. 유니드입니다. 이 종목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해지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인데 투자 매력도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오해 의견을 든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앞서 비슷합니다. 뭐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 의해서 가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정학적 리스크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드리는 오해 의견이고요. 다만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니드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은 괜찮겠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앞서 두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도 일단 O였는데 여기는 살짝 엇갈렸어요. 어떤 관점에서 최진욱 팀장님은 X의 의견이었을까요?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현 구간에서는 아닙니까? 이게 가장 애매한 게 저는 유니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세모라고 봐야겠죠. 뭐 O도 맞긴 한데 X도 저는 제가 그냥 접근을 했을 때는 저는 좀 망설일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매력적인 구간에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국내 유일 칼륨 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근에서 수산화 칼륨 생산 능력이 40만 톤까지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글로벌 수산화 칼륨 시장 점유율을 유니드가 30% 이상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수산화 칼륨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서 지금 공격적인 캐파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외형 성장폭이 충분히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바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부근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동반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추세 전환에 좀 하나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한 반절 정도밖에 안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차 밀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저는 한 6만 5천 원대를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매수를 할 것 같고요. 만약 6만 5천 원대를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매수는 진행 안 하고 65,000원 지지 이후에 저는 오히려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 이후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X라기보다도 세모의 팻말이 있었다면 네네. 세모를 드셨겠네요. 그렇죠. 65,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제시해 주셨어요. 무조건 X는 아니었고요. 6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도 괜찮겠고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8만 원까지도 목표 봐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세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니드였고요. 자, 이어서는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통신주의 강세가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데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업종 지수의 상승을 좀 도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현 구간에서 투자 매력 있을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해킹 방지가 5G, 6G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가 그래서 또 중요하다. 그런데 이 종목이 또 양자 암호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재료 없는 장에서 더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안 사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오늘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떤 모멘텀을 안고 올랐는지 네.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좀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뉴스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뚜렷하게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시점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 또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5G 섹터는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투자에 대한 인프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납품 일정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실적 시즌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5G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적을 일단 봐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의견이셨고요. 최준욱 팀장님도 X의 의견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신규 진입은 X인 것 같고 보유자들도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네네. 보유자의 영역에서도 5G 관련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서요. 사실 오늘의 강세는 5G 양자암호, 6G 양자암호에 대한 구축망 전환 강세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돼서 오늘 좀 오르는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은 주요 최대 수요기로 할 수 있는 인도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가 24년도, 25년도에 5G 인프라 투자를 지금 집중을 할 것으로는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그리고 원액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주 위성 통신 인프라를 지금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기지국 안테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통신주들을 지금은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들은 사실 지금 모멘텀은 형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모멘텀 같은 경우 놓고 보면은 전방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전방산업 같은 경우는 숫자가 지금 찍히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개연성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할 예정이다. 예정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은 좀 나온 상황이고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 계약이라든지 공시가 아직까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이스테크 같이 이런 종목들은 좀 숫자가 찍히는 게 가장 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이라든지 투신이 물량을 저는 지금 차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분에서. 그러니까 앞전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한 물량들을 지금 조금씩 차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매수하는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에이스테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통신주 아직 숫자를 조금 더 확인해야 한다. 결국 숫자는 실적을 의미하겠죠. 두 분의 실적 의미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함께하는 특징주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여전히 약세권역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계속 함께하시면서 투자 전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